안녕하세요. 오늘 좀 흥미로운 대법원 판결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인데요. 상속재산 관련 법률 자문, 수수료, 분쟁 사건 2024-25356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. 그 한정 후견인 관리를 받으시는 의뢰인 A씨하고 대형 로펌 C사예요. 상속사건 처리 끝나고 나서 성공보수를 얼마로 할 거냐 이걸 두고 이제 다툼이 생긴 겁니다. 로펌은 뭐 계약서대로 다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A씨 쪽은 그건 결과에 비해서 너무 과하다 이렇게 맞선 거죠. 자, 그럼 이 판결을 통해서 법원이 이런 변호사 보수 약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, 특히 계약 내용하고 그 신의 성실 원칙 있잖아요.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. 이 사건이 그 로펌 C사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간 거잖아요. 네, 주요 쟁점이 두 가지였다고요. 첫 번째 쟁점부터 좀 짚어주시죠. 네. 첫 번째는 그 성공보수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상속재산 가액 있잖아요. 이걸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, 이게 문제였습니다. 아, 시점 문제군요. 네. 로펌 측은 아마 자기들한테 좀 유리한 시점, 뭐 재산 가치가 제일 높았을 때라든지 그런 때를 주장했겠죠. 그런데 원심, 그러니까 고등법원은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던 바로 그 시점, 그 당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,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. 아, 계약 체결 당시요. 그 이유가 뭘까요? 여기서 이제 계약 해석의 기본 원칙이 중요한데요. 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맺을 때 서로 합의했던 그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계약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삼는 게 당사자들의 원래 의사에 맞다 이렇게 본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나요? 네.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뭐 법리를 오해했다거나 아니면 뭐 논리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그런 잘못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. 그럼 계약 체결 시점으로 기준 삼는 게 타당하다. 이걸 다시 확인해 준 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쟁점인데요. 이게 정말 좀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계약서에 쓰인 대로 보수 전액을 다 주는 게 맞냐? 이 문제였죠. 네, 맞습니다. 이게 두 번째 쟁점인데 계약서에 명시된 그 보수 전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게 타당한가 이거였어요. 원심은 계약대로 보수 전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건 이른바 신의 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비춰봤을 때 좀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. 신의 성실 원칙, 형평의 관념. 이게 법률 용어라 조금 어려운데 쉽게 좀 풀어주시면요. 네, 뭐 간단히 말하면 신의 성실 원칙이라는 건 계약 관계에서 서로 믿음을 깨지 말고 상대방 이익도 좀 배려해야 한다는 뭐랄까 법의 기본적인 어떤 정신 같은 거고요. 형평의 관념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결과가 너무 한쪽한테만 유리하게 불공평하게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이죠. 아하.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볼 때 약속된 보수 액수가 변호사가 실제 들인 노력이나 또 의뢰인이 진짜로 얻게 된 이익 규모에 비해서 이건 좀 지나치게 크다. 이렇게 본 거죠. 그래서 원심은 의뢰인 A씨가 그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, 그 이익의 한 20% 선에서 보수액을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다.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. 20%요? 네.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점은 계약은 계약이지만 그 결과가 너무 불합리하다 싶을 때는 법원이 개입해서 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와, 진짜 계약서에 양쪽에 다 합의하고 도장까지 찍었는데도 법원이 여러 사정을 봐서 이건 좀 과한데? 싶으면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. 단순히 그냥 계약서 글자만 보는 게 아니네요. 그렇습니다. 특히 변호사 보수 약정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죠. 법원은 단순히 뭐 계약서 내용만 딱 보는 게 아니고요. 맡겨진 업무 내용이 얼마나 어렵고 복잡했는지, 변호사가 실제로 얼마나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는지, 사건 처리 과정은 어땠는지,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하게는 의뢰인이 그 소송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얻게 된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거예요. 아, 정말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는군요. 네, 그래서 보수액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거고요. 대법원도 이런 원심의 판단 방식에 대해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준 겁니다. 그럼 결국 로펌이 상고한 건 전부 다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네요? 네, 맞습니다. 대법원이 로펌 C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고요. 그리고 이제 상고 과정에서 든 소송 비용 역시 패소자인 로펌 C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이 판결을 좀 더 넓게 보면요. 법원이 계약 자유라는 원칙, 물론 존중하죠.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신의 성실,
이나 형평 같은 이런 법의 일반 원칙을 적용해서 한쪽에 너무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중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변호사 위임 계약처럼 정보나 협상력에서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경우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경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? 오늘 살펴본 판결,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. 변호사 보수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서 글자 그대로만 인정되는 건 아니다. 법원은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사건의 실제 내용, 또 의뢰인이 얻은 이익, 그리고 눈에 잘 안 보이는 신의나 형평 같은 가치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수가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. 이거네요. 네, 맞습니다. 어떻게 보면 그 형식적인 계약의 구속력하고요. 또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타당성, 공평함, 이 사이에서 법원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 판결이다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이 판결처럼 당사자들 사이에 맺은 명확한 계약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딘가 불합리해 보여서 결과의 공정성이라든지 형평성 같은 가치가 개입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다른 상황들,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